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지금 연희군 꽃대신에서는 준비하는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도 찍은 적이 많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거의 3, 4년 전부터 합동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생일에 음력 생일입니다. 태어난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1생이신 분들, 138이 붙으시는 분들은 인동살이라는 이제 우리가 살을 표현을 하는데요. 138, 또 11, 13, 18, 21, 23, 28일생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음력 생일로 태어난 생일이 1일, 3일, 8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동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안고 태어나는 게 살입니다. 그리고요, 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 살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요. 몇 가지씩은, 왜냐면 연월일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 4개의 기둥이 있죠. 4개의 기둥에 위에 천간과 지지가 있어서 2개씩 하면 4, 2, 8, 8자, 8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주 팔자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사주 팔자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연월일시가 이제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주팔자 안에는 여러 가지 살들이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살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든지, 또 어떤 살은 그다지 안 좋지 않고 뭐 좋게 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의 작용이,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살 중에 최악으로 꼽을 수가 있고 당연코, 그리고 꼭 풀어야만 되는 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동살에 대한 행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을 안고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정말 무슨 총체적 난국처럼, 예를 들면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인동살이라도 좀 풀어야 우리가 조금 숨을 쉬지 않을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동살 풀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동살 풀이를 합동으로 이렇게 많이 푸는 진행을 하면서 결과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거듭해서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동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없다. 인간의 덕이 없는 게 인동살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덕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인간의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깝게는 우리가 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여자면 남편, 남자면은 본인의 부인, 또는 이제 자식들과도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인동살이 들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별 혹은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게 인동살. 그리고 또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어려서 부모자가 일찍 가시거나, 어느 한쪽이 가시든 양쪽이 가시든 부모자가 일찍 여의시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인동살은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인데요. 이 인동살이 살의 작용이 세게 되면, 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매해 매년 한 해 한 해 이렇게 기운이 다르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이렇게 다 기륭화복이 있듯이 이 살도 어떨 땐 좀 괜찮고 어떨 땐 또 나쁘게 작용을 하고, 더 강하게 나쁘게 치든지 좀 잠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됩니다.
매년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매일 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땐 괜찮다 갑자기 안 좋고 이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할 때가 무서운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작용을 할 때가, 이제 그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본인의 운에 따라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팔자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 강하게 들어온지 어떨 때 약하게 들어온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이 살이 본인을 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상대방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강한 살이 부모에게 치면 부모를 여의게 되든지, 형제를 여의게 되든지, 혹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을 여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 살은 꼭 풀어야 되는데,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살 작용 때문에 부부 간의 이별 공망이 참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별 공망이라는 거는 살아 있을 때에도 만약에 이런 이별 공망이 강하게 작용을 할 때에는 너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늬만 부부처럼 사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정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살의 작용 때문에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아, 내 자식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맘 같지 않고, 형제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나더라 이거죠. 이게 인동 살의 작용입니다. 이 살의 작용이 이렇게 인간의 덕을 없게 만든다. 이제 밖으로 보면은 남하고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옆집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직장 상사와 동료,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도 흐트러짐이 많더라 이거죠. 이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고립이 되거나,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모함을, 구설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동살. 알고 봤더니 인동살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하는 살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화살, 뭐 남에게 꼬추를 보이는 살, 연예인들은 도화살 있어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뭐 의사, 교수 이런 분들 다 도화살 있어야 됩니다. 또 역마살은 이렇게 뭐 영업을 다니거나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사람 상대하느냐고 많이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역마살이 들고 도화살이 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인동살은 하등에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데에 갖다 붙여도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동살만큼은 제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많고 구설, 모함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금전의 덕이 없습니다. 금전의 덕이라는 건 인간의 덕에서 옵니다.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금전의 덕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재물복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드물어요. 정말 희박합니다. 놀랄 정도로, 만약에 인동살을 갖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뭐 거의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다시 훑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안 좋으면 배우자가 본인을 살려준다든지 자식이 본인을 살려준다,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동살을 갖고 금전의 복이 없기 때문에 이 금전의 풍파를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금전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덕이 없고 금전의 덕이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그런 투자나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랄지 아니면 뭐 코인이랄지 복권이라도 사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500원짜리 복권도 사지 마세요. 뭐 그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뭐 그 정도로 횡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재수가 있으면 다른 게 또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성이 있는 건 하시지 마셔라. 근데 이 인동살이시는 분들이 금전을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살아가면서 자꾸 누가 써도 쓰고 모아놓으면 새 나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는데 금전을 지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만약에 금전이 좀 있으시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투자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은 안 돼요. 예를 들면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든지 뭐 어디에서 뭐 여럿이서 모아서 막 이렇게 투자성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 뭐 10평을 한 평이든 10평이든 조그맣게 사서 또 그걸로 불리고 또 이제 뭐 10평이 20평, 20평이 30평 이렇게 불리셔야지 그 돈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돈을 불리는 방법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될까요? 저 여기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돈 돌아올까요? 이렇게 뒤늦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다 해놓고 아니면 계약을 다 해놓고 이 집 어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약하기 전에 꼭 먼저 짚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단명수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수명장수 발언을 많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동살이신 분들이 명이 좀 짧고 어떤 고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많고 살아가면서 난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병으로다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를 입거나 이런 자손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장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또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입는 것도 장애. 또 내가 뭐 30살, 40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장애를 입거나 어떤 고질병을 안거나 그것도 장애죠. 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꼭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묻지마 사건들이 많죠. 그게 다 정신적인 장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장애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로 본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예민합니다.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 표현대로 했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요. 상대가 조금 틀리게 본다는 거죠. 곱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또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속을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80된 노 부부가 전화가 이제 오셔서 자녀분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고 그 노인분들은 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들은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이 인동살만큼은 하등에 뭐 좋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꼭 풀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풀리는 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한 번에 풀리는 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살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연월일시 그 사주팔자에 따라서 그 살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살이 없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태어나면 살을 안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살들이 붙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살도 있고 또 그닥 나쁘지 않게 또 끼치는 살도 있더라 이거죠. 살에 대한 그 강도가 살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인동살은 하등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푸르셔라 이거죠. 근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적어도 3번은 푸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푸는 거는 뭐냐면 조금 잠잠하게 재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동살을 살풀이라고 하지 살소멸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우리가 인동살 소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표현을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소멸되는 게 없습니다. 인동살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살이든 살풀이라는 표현을 하지 살소멸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은 풀어내는 건데 이 인동살을 3번 풀으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해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급해. 나는 빨리 풀고 싶어. 올해 3번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올해 풀고 또 해를 바꿔서 내년에 해운년이 바뀌어서 내년에 풀고 또 해를 바꿔서 한 번 또 풀고 이렇게 해를 바꿔서 한 번씩 푸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런 인동살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요. 영상 보시면 준비물도 있으니까 바로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 살풀이 많이 하시고 모든 살이 풀려서 또 잘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륭하복 혹은 이 사주팔자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어떨까? 내 운은 어떨까?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신년 운수도 보고 점을 또 치러 오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사주팔자 어떠한 이제 운세를 보실 때에 내가 어떨까? 내가 앞으로 어떨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정해져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정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정해져서 도장이 찍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발전되게 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고뇌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주팔자의 이 기둥을 보면 어떤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으로 사람이 태어난 생겨먹은 사주팔자는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지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떠한 정성을 들이고 이런 행위들이 조금씩 그 사람의 발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요. 그게 무엇냐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이 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에 붙은 살이 아니라요. 어떠한 이제 살의 작용이라고 하죠. 이 살이라는 단어는 죽일 살이라는 한자 성어를 쓰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왜 살을 날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입으로도 살을 날릴 수 있고 또 어떠한 주술로도 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 살이라는 작용이 죽일 살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은 신의 몸주라고 하죠. 무당은. 그래서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무당한테 시비 거시는 분들 있으세요. 시비 거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신의 몸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당이랑 싸우면 일반인이 조금 피해가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인간들도, 보통 일반인들도 조금 이렇게 신의 기운이 세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살이 날아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우리같이 이렇게 신의 몸주로 이렇게 무당이 된 분들은 이 말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고, 또 신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말 속에도 살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응애했을 때부터 그 사람이 갖고 나오는 살이 있는데, 그 살들 중에서 우리가 좋고 나쁨이 있다는 거죠. 좋고 나쁨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따라서도 살의 작용이 달라지고요. 의미가 달라지고, 살이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안 좋았던 살이 지금은 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라든지 역마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디 아낙네가 도화살을 갖고 역마살을 가지면 기생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자꾸 나돌아다녀야 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 여자 바람났다 그러고 저거 못 쓴다 그러고 누가 이렇게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 못 쓰는 살이었는데 정말 흉한 살이었죠. 근데요, 요즘에는 보세요.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어떠한 이제 강단에 서 있는 이런 강사나 선생님들이 됐든 우리 같은 이렇게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이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다 도화살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도화살로 인해서 남에게 꽃으로 보여서 인기를 머금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유명세도 떨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 역마살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뭐 역마살이 있으면 난리 났잖아요. 어디 여자가 역마살이 있어. 하지만 요즘에는 역마살이라는 게 있어야,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외국에도 다니고, 또 이렇게 영업하시고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책상에서만 앉아서 사업을 합니까? 막 지방에도 다니고, 그죠? 외국에도 다니고, 이게 다 역마살이거든요. 그 역마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에 많이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마살은 또 예전과 틀리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없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면 이제 나쁜 살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나쁘고 지금도 나쁘고 앞으로도 나쁠 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형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형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살을 형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 마냥
내가 나를 가두는 것도 형살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막 이렇게 예민증 많으시죠. 정신적으로 예민하시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해서 이렇게 차단이 되는 분들, 이렇게 바깥 세상과 차단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두는 그것도 형살에 속합니다. 자녀분들 중에 밖을 안 나가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혹은 이제 뭐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됐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요즘에 현대병이 뭐 우울증이지 그 형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정신병원에 있으신 분들 다 형살이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중에서 정신병원에 지금 감금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 100명이면은 99명이 다 귀신병이에요. 그 진짜 정신병자는 몇 명 안 돼요. 그 정신병자가 되려면요, 약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약이 효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는 다 귀신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귀신병은 무당이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 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형살이라는 거, 그 형살은 꼭 정말 감옥에 갇히는 형살만이 형살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울증으로 내가 나를 가둔다. 내가 나를 집안에 가두고 남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배제해서 가둔다. 그게 형살이라는 걸로 작용을 합니다. 무서운 살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가두게 되니까 점점 외부와 차단이 되고 차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밀어내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다가 뭐 안 좋은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을, 만약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자손분들이 갇혀서 살게 되면은 부모님이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자식 뒷바라지하고 계속 밥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뒷바라지 해야 돼요. 너무 힘드시죠. 그런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게 형살. 또 예전에는 이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없었던 단어인데요. 요즘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생긴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궁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자궁에서 아기를 잉태를 하죠. 근데요, 이 자궁살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남자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좌우되는 게 자궁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궁살이 있으면요, 남자 복이 없대요. 그래서 남자가 복이 없으면은 어떻게 고르고 골랐는데 이상한 거지 같은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나만 만나면 그 남자가 막 일이 안 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자꾸 깨지든지, 나만 만나면 자꾸 다른 여자가 생겨갖고 바람을 피든지, 이게 다 자궁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살도 살의 안 좋은 살의 일종이고, 또 고신살이라고 해서 맥락은 좀 비슷한데요. 고신살이라고 해서 남자에게는 호래비살, 여자에게는 과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둘이 부부를 맺어서 평생 회로를 하려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신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요, 부부의 이별 공망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이별 공망이 어떻게 드냐면,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에요. 이게 곧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뭐 조금 빨리 헤어져서 살았을 때 이별하면 좋은데, 그걸 참고 살다가 누구 한쪽이 먼저 가셔. 그게 고신살이에요, 여러분. 고신살. 굉장히 무서운 살이죠. 그래서 남자를 호래비로 만들고 여자를 과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남게 만든다. 살아서 헤어져도 혼자 남게 되고, 죽어서 헤어져도 혼자 남게 됩니다. 그게 고신살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의 작용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나열한 살만 해도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근데요, 이 중에서도 또 최악으로 뽑히는 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동살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이런 뭐 광고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한 번쯤은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인동살이 뭐냐면요, 음력 생일에 본인들이 생일이 있죠, 날짜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그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에 1일, 3일, 8일이 붙으면 돼요. 그러면 인동살이에요. 이 138이 붙으면 인동살이라고 하는데, 1일, 3일, 8일, 그리고 또
11일, 13일, 18일, 또 21일, 23일, 28일 이렇게 끝자리에 138이 붙더라. 그러면 인동살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저는 이 인동살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살의 작용이 어떠한 작용이 있냐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의 풍파가 오는 게 인동살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가 와요. 두 번째 금전의 풍파가 옵니다. 세 번째 수명장수 병에 대한 풍파가 옵니다.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 찍어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나 또 매번 똑같은 말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때에는 다른 영상도 같이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봤는데 또 보다 보면 아 저런 말을 했었나? 또 이렇게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인동살이라는 건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가 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게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겪는 게 인동살이다. 그래서 내가 참 예민해. 인동살이 걸리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그래서 남들과의 교류, 이렇게 인간관계 맺는 게 참 서투르시고 참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곤란하다, 나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하고 좀 섞이기를 불편해해. 그리고 나는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남들이 나를 그대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꼭 남들이 나를 모함을 하거나 어떠한 나쁜 작용이 나에게로 와. 그게 인동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부부가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한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 근데 부부의 이별이나 공망이 드는 게 또 인동살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고신살이나 자궁살처럼 인동살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부부 간에 이렇게 자꾸 화합을 깨트리고 밀어내고 내가 저 사람을 밀어내고 그리고 인동살이신 분들도 이렇게 한쪽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살아서 이별, 죽어서 이별. 그 이별 공망이 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망이라는 단어도 참 무서운 단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별 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이별 공망, 또 부모 자식 간의 이별 공망, 이게 다 인동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자꾸 깨트리고 그래서 백년해류를 못하게 평생해류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인동살이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 인연도 자꾸 화합도 깨트리는 게 인동살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커가면서 아니 근데 괜찮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 살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작용을 합니다. 오늘까지 괜찮았는데 내일 갑자기 이 살이 발동을 해.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우리 아들이 이상해. 아니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는지 자꾸 밖으로 나가. 뭔가가 이상해. 낌새가 이상해.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 이런 게 살의 작용이 언젠가는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해운년에 맞닥뜨려질 때나 아니면 두 부부 사이에 그런 이별 공망이 깨지라는 수가 들어있을 때 그게 또 발휘를 한다. 살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살작용이 어제까지 괜찮았다가도 갑자기 오늘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오늘까지 괜찮았다가도 갑자기 내일 발동을 할 수 있는 게 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고도 지날 수 있지만 언젠가 그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살의 작용이 반드시 풍파를 주기 때문에 알았으면 빨리 푸셔라. 근데 살이라는 게 이 인동살이라는 건 특히나 7세 전에 푸시는 게 제일 잘 풀려요. 왜냐하면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다른 살과 달리 어떤 조상의 업보를 되물림 받아서 내가 받은 살이 인동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에서 안 풀면 내가 또 자손에게 넘겨줘서 자손에게 되물림되는 게 또 인동살이거든요. 그러면 내 어떤 조상이 풀지 못한 업보를 그분이 못 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서
내가 도장이 찍혀서 네가 좀 풀어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로다가 내가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내 대해서 또 못 풀면 또 자손에게, 또 후손에게 이렇게 자꾸 대물림이 되는 게 인동살이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어떤 어머님들 그러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냥 우리 손자, 손녀, 자식들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치만요, 이게 어원 자체가, 근본 자체가 조상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같이 푸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거 같이 푸시는 거 얼마든지 그게 잘 풀리는 거고,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게 푸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이라는 거는 그렇게 대물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풀으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인간의 풍파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금전의 풍파라고 했죠. 그래서 금전의 풍파라는 거는, 이 금전을 어떻게 풍파가 일어나냐면 1번 인간관계, 인간의 풍파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내가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하고의 교류에서 맺어지는 금전관계에는 다 금이 간다 이거죠. 결국은 누구에게 빌려주어도 못 받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기관에 내가 투자를 해도 내 돈은 돌아오지 않고, 내 돈이 나가는 순간 안 되는 수가 많고, 또 어떠한 예를 들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이런 횡재수도 나랑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뭐 주식이나 뭐 코인 투자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돈이 나가는 순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의 풍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이 돈을 이렇게 성실하게 모으셔야 돼요. 어떠한 조상님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내가 풍파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성실하게 저축을 해서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땅이나 부동산 이렇게 성실하게 불려나가셔야지 그게 금전재물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또 세 번째로 좀 취약점인 게 뭐냐면, 이 수명이 조금 짧으십니다.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또 병환을 갖고 이렇게 고질병을 갖거나 어떠한 병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지금까지 병이 없는데요. 그럼 더 위험하신 거죠. 갑자기 가실 수 있다. 인동살이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시다. 왜냐하면 인동살로 인해서 내가 항상 그 병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디 흉이라도 있고 고질병이라도 있는 게 액땜을 하고 가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동살풀이를 꼭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세 전에 하셔야 깨끗하게 풀리고 제대로 잘 풀리는데, 빨리 풀리는데, 7세가 넘어가면 뭐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살의 작용이 단단해진다, 지독해진다. 그래서 살이 풀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살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딱 붙어서 이런 살처럼 붙어 나온 살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누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우리가 3-4번은 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되진 않아요. 완전히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그 사람이 죽어야 완전히 소멸이 되겠죠. 그런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갖고 나온 이 살이 작용이,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데 왜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르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가시려고, 잠잠하게 해주려고 그거를 풀어서 간다. 우리가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너무 똑똑한 선조들이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인동쌀 풀이라고 했지 인동쌀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동살풀이에요. 살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풀어서 적게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가는 게 살풀입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살을 자기가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그게 없어지든 없는 상태로 태어나든 그러지 이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태어났는데 없어진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을 푸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3번은 푸셔야지 이 살의 작용이 조금 잠잠해지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푸느냐?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푸는 거예요. 올해 풀었으면 내년에 한 번 더 풀어. 2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해운년이 바뀌면 또 풀고. 이렇게 3번.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사주팔자를 보면 정말 사주팔자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번이고 풀어도 20번이고 풀어도 안 풀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그래도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논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라는 이런 컨텐츠가 결국은 저희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구제하고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무당이라는 직업이 비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주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갖고 무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 PR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으신 분들을 이걸 많이 풀어드릴까. 그런 면에서는 합동으로 단체로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유튜브가 없으면 예전에는 꿈도 못 꿨죠. 다 개개인으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이런데도 3번을 못 푸신다?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럼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실 분들은 아예 그거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풀고 나가야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듯이 오늘 풀어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래 살의 작용이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갑자기 발동을 할 수 있고 모레 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살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살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나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인동살이 안 좋다. 인동살을 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살풀이에서 저희가 해드릴 때에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아요. 1000살 만살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동살만 풀어드립니까? 전체적인 살풀이로 주관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또 당연한 거고 개인적이든 단체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살의 작용이 언젠가 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살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풀어서 가셔라. 아직까지 그런 살작용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행운이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고 가시는 게 좋으신데 지금까지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전화 문의 오시는 엄마들 부모님들 보시면 어머 선생님 어쩜 저렇게 그렇게 제 얘기를 우리 자식 얘기를 그렇게 막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진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을 꼭 풀으셔라. 그리고 살이 푼다고 다 소멸되지는 않는다.
살을 눌러가는 거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사주팔자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닌 이상, 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한 번에 풀리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뭐 닥치는 게 많고, 그 사람의 그 신수의 사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나쁜 거를 하나하나 제거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살풀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뭐 어떻게 우리가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뭐 하나부터 다 한 번에 다 하려면 못해요. 무당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밟아 나가자는 거죠. 나쁜 거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치워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풀이, 인동 살풀이,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살풀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벌써 만 3년 동안 제가 인동 살풀이, 뭐 다른 단체, 어떠한 뭐 운마지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동 살풀이만 해도 벌써 10여 차례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요령도 생기고요. 또 좋은 방법도 생기고요. 막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생깁니다. 역시 하면 할수록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어떤 분들은 나 살 풀어야 되나?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마지를 하더라도요, 다 먼저 처음에 살을 풀고 난 다음에 운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나쁜 살들을 풀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이제 행사는 제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영상을 찍지 않았었는데,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예전 영상 보시고 이렇게 또 접수를 많이 그동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인원들이 많이 차다 보니까 제가 막 어떻게 보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릴 거고요.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다시 또 공지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인동살풀이, 또 인동살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살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선생님이 이런 살도 풀어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들 대박 나시고 활기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